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몸모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인사인데요. 새 정부 첫 검찰총장의 숙명과 같은 사정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기세 등등했지만 첫 사정수사의 대상이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조윤선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왜 조 전 장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6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구형 후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이죠.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는데 그 최후 변론 내용이 아주 절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고요. 이를 지켜보던 조 전 장관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울렸던 법정에서 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절절한 최후 변론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실을 위한 많은 진술이나 증거는 하나같이 왜곡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뚫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조윤선 피고인을 찾아간 날 절대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던 조윤선 피고인을 놓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당시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피고인이자 아내 조윤선 전 장관을 위해서 남편인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자, 변호해야 할 피고인이 부인이고 더더군다나 구속까지 돼 있다. 그러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절절한 최후 변론이 정말 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초반에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남편이자 변호사인 그 박성엽 변호사가 와서 장시간 함께 면회를 해주면서 그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변호사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형사재판 변호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재판, 형사재판이 이제 부인이 피고인 재판인 셈인데요. 뭔가 그 당시에 이제 과거 기억들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까지 최후 변론에 담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대로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민사 사건만 굉장히 많이 맡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박성엽 변호사 처음에 등장한 게 공교롭게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때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였죠. 조윤선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박성엽 변호사가 문자 코치를 합니다. 문자 코치가 뭐냐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증언하라고 이제 코치를 한 건데요. 사실 청문회장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 문자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냐 보니까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사정당국, 특히나 이제 특검에서 밝히겠다고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계속 법적인 조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 장관도 결국 남편의 코치대로 계속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18차례 블랙리스트를 아냐 질문에 결국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서도 뭐 귤만 먹는다, 적응을 못해서 뭐 1분에 몇 차례씩 교도관들에게 몇이냐고 물어본다 이러한 보도도 떴었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 그 조윤선 전 장관 옆에서 구치소에 머물면서 변호사로서 머물면서 외조 아닌 외조를 하면서 계속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을 떠나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다 뭐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강병 기자, 네. 조사를 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 두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 우선 서울대학교 1학년 시절에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조 전 장관은 외교학, 그리고 박성엽 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우선 박성엽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이 사법고시를 좀 보자 해서 조윤선 전 장관도 이 사법고시를 받고 1차가 합격된 이후 1990년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딸을 낳아서 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혼 때 2차, 3차 이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서 이 고위 그러니까 유명 로펌의 스타 부부, 스타 변호사 부부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공직 생활을 조 전 장관이 하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이제 구형까지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피고인과 이 자신의 아내를 변호하는 그 변호인의 관계로 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두 부부 어저께 신금을 울렸던 재판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참 권력의 무상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조윤선 전 장관 그러면 지난 정부 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잘 나갔습니다. 소위 꽃길만 걸었던 전 장관이었는데 지금 두 부부의 운명이 이렇게 법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다, 구구절절한 소식이다 하고 전해드릴 정도로 이런 신세가 됐다라는 거. 부디 이번 정부 인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제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 기자, 네.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또 희한한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에 한 40대 여성이 지금 일어서서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 하면서 엄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보는 것처럼 실소,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을 좀 지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조차도 웃었답니까? 예, 내가 딸이다 하니까 난 딸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뒤에 똑같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아들은 김정은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계산을 해보면 한 30대니까 40대 여성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논리적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런 소란을 폈다는 것 때문에 퇴정 조치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뒤에 한 중년 남성은 이제 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지지자들 혹은 이런 방청객들의 기행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행이라고 해야 될지 황당한 일이라고 해야 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 나는 북한 김정은의 엄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참 이렇게 족보 찾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러면 강병규 기자가 전문이잖아요. 여러 번 가서 또 방청도 하고 그랬는데 네. 왜 그렇게 소동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무수한 기사들 그리고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그 검찰 조사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재판 그 법정에서 증거로 내놓는 그런 자료들을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나온 기자들에게도 기사 좀 똑바로 쓰라 라면서 지적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많았고 또 이제 검사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젊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왜 우리 대통령님을 이렇게 죄가 있다고 하느냐 할 정도로 약간 신뢰하는 목소리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자들이 많이 늘면서 이 법정을 지키는 경위들이 한 10명 정도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취재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나오고 싶어요? 우리는 방송 자체를 안 믿어요, 사기꾼들이야. 우리는 방송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TV 자체가 없어. 똑바로 보면 우리가 왜 인민재판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데 시켜야 돼요. 박근혜 시험시켜요. 근데 그거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정을 해서 이쪽에서 다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도 좀 슬픈 일인데요. 어찌됐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저 재판이 아무 소동 없이, 별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검찰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문무일 부산고검장.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문무일 고검장 같은 경우는 우선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무일 지금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건,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을 꽤 많이 맡았었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 1당 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를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당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검찰총장으로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던 당시 사건도 맡았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성완종 성남 경남기업 사건 수사했었다 그러는데 그때도 홍준표 대표랑 좀 악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실제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할 때도 이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과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장과 마주 앉아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당시의 기억이 홍준표 대표에겐 좀 좋지 않은 기억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악연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재 대법원 마지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문무일 고검장, 전 고검장의 지명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여느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초반에 사정정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사실 여러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이 사정정국이 올 거다, 사정광풍이 불 거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와중에 제1야당 당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 어떤 관계가 또 형성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